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급비 내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 공동주택 격리실무와 전국 아파트 모임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 회계 맞춰주고 부가대행, 회계대행, 그리고 뭐 결산이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연말정산, 여러분 못하시면 직무대행, 그리고 교육까지 해주고 있는 주 이지집합 건물회계 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홈페이지 오픈하면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도급비 내역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간단한 도급비 내역서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판도라 아파트 적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죠? 1년치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급여라고 부르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죠, 여러분. 그죠? 한번 볼까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받는 급여는 260만 원이에요. 세 전. 그리고 세후는 오히려 더 4대 보험이나 그리고 뭐 원천세나 이런 거 떼기 때문에 급여가 되게 작아요. 실제로 240이나 30인데 제 월급을 보니까 325만 7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이 금액?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뭘까요? 이 금액은 뭘까요? 갭이 있죠.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여러분, 급여 낼 때요, 도급비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도급비라는 거는 그분이 받을 모든 급여라던가 모든 급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위탁회사에서 받았다가 위탁회사에서 지급하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인건비뿐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받아놓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연차수당, 퇴직수당이 있겠죠. 그리고 4대 보험이 있겠고, 그리고 또 피복비라던가 그런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특히 이 피복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떡값 같은 거 있죠. 떡값도 정산을 같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력 단련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식비 이런 것도 계약 시트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피복비만 넣었네요. 그죠? 복리후생비로 떡값, 체력 단련비, 회식비 이런 거 넣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에는 상여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건비 시트와 복리후생비 시트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차는 뭐죠? 연차도 이분이 근무할 때마다 쌓아놔야지 나중에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 입사일이 2019년 소장님이 입사일이 2019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지나면 15개 생기고요.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2월 30일 날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16개가 생기죠. 그래서 연차수당을 16으로 곱해서 12개월로 나눠서 부과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아 여사님은 2015년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17개를 모아서 지금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연차수당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다 똑같이 15개, 처음 들어갈 때는 다 똑같이 15개, 그리고 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연차수당에는 합계액에서 중식보조라는 이 식대, 비과세 부분을 뺐네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수당을 좀 볼까요? 합계에다가 연차수당을 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해줬어요. 이렇게 12개월을 해주면 한 달치씩 나눠지는 거겠죠. 원래 그냥 더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받을 돈을
그걸 1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나누기 12로 해서 모아줬습니다.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을 좀 볼까요? 의료, 국민, 산재, 고용. 이거는 우리 직원분일까요? 사업주분일까요, 여러분? 사업주분이죠. 왜 그래요? 산재보험료가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은 어디서 빼죠? 급여에서 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4대 보험료는 누구 거죠? 사업주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달리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원천세랑 갑근세랑 주민세? 없죠, 여러분. 갑근세는 누가 내죠? 100% 직원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지 않아요. 자, 의료보험비 그러면 여기 요거 보기 전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여기 옆에 제가 기본급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그럼 복리후생비 중에서 의료보험비를 한번 볼까요? 의료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4.43,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급여, 비과세 제외하고요. 그 사업주랑 직원분에서 3.43 곱해주면 이 금액이 나오고요. 이거를 그냥 11.52로 곱하면 3,950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건강보험료에 11.52, 건강보험료에 11.52. 왜냐하면 요 전체 보험료 11.52의 50%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100만 원에 3.43 곱하기 하면은 건강보험료 사업주분이 나오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11.52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복잡하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수월액이 100만 원일 때 보수월액 100만 원 곱하기 6.86 건강보험료율입니다. 는 가입자 부담금 그 6.86 하면 68,600원이죠. 그거의 반이면 34,400원. 그리고 사업자 부담은 34,400원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68,600원 이 전체 건강보험료 곱하기 11.52예요. 그거를 가입자 부담분 50% 3,950원, 사업자 부담금 3,95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간단하게 그 사업주 그 전체 금액에다가 비과세 빼고 3.43% 해주고요. 요 금액에 11.52 해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한 금액, 요 의료보험이 그래서 요걸 더해준 3.83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국민보험은 4.5, 4.5죠? 그래서 4.5, 4.5 곱해준 거고요. 이것도 비과세 빼야 되니까.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뭐 그 회사마다 위탁사마다 다르죠. 그리고 고용보험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용보험료는요. 실업급여랑 직업능력 두 가지가 있죠. 실업급여는 직원 2분의 1, 그 사업주 2분의 1에서 0.80 그리고 직업능력은 0.25 사업주만 그래서 11.0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 퍼센테이지 다 뭐 150인 이상 뭐 300인 미만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아시죠? 여기는 150인 미만이라서 이렇게 0.25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예요. 1.05. 그리고 피복비는 그냥 단지에서 그 업체에서 설정해주기 마련이에요. 뭐 3만 원이든 매달 15,000원이면은 실질적으로 자금 금액이 아니죠. 1년이면 얼마일까요? 15만 원에다가 15만 원에다가 그 3만 원 하면 18만 원 정도 피복비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떡값이나 체력단련비, 회식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여기다가 넣어서 이 복리후생비에다가 지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죠,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거 전에 그러면 여기 앞에 이 인건비 계산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관리소장님은 뭐 기본급 230, 직책수당, 20, 면허수당 그 10만 원에서 260이니까 우리가 8,720원 곱하기 209시간이죠. 평균 근로시간 해주면 182만 2천 얼마 나올 거예요. 182만 2,480원 훨씬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는 최저임금이죠. 근데
우리 미화 여사님들 할 거 볼까요? 미화 여사님은 135만 원이에요. 그럼 금액이 되게 작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까 확인을 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 여사님 보니까 일근이신데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근데 휴게 시간이 2시간이네요. 그죠? 그리고 사업 시간이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 나오시네요. 8시부터 12시까지. 9, 10, 11, 12, 4시간 근무를 하시네요. 근데 원래 4시간 근무하면 휴게 시간 1시간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단지는 그렇게 계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평일 5시간 곱하기 5일 일하니까 25시간, 토요일 날 4시간 곱하기 일하시니까 4. 그리고 주유는 이 5시간이 그대로 가서 5시간. 그럼 34시간이죠? 34시간 곱하기 우리 한 달 평균이 4.345시간이죠. 4.345 주. 그래서 곱해주면 148시간입니다. 148시간을 8,720원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128만 8,210원. 그래서 이분은 최저임금을 상회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차수당이나 퇴직수당 여기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줬고요. 요 관리소 운영이라는 일반 관리비하고 기업 이윤은 실질적으로 다 기업 이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 이윤은 대부분 2% 정도, 뭐 1%, 2%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도 실질적으로는 기업 이윤이죠. 이거는 이제 그 위탁사마다 정해놓은 요율들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리소 말고 위탁사 요율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도급이 이렇게 도급 시트가 딱 들어갈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최저로 들어온 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일반 관리비라던가 기업 이윤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통 2%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소 운영비, 관리소 운영 일반 관리비랑 기업 이윤은 둘 다 기업 이윤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 뭐 일반 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름은 뭐 일반 관리비라고 하고 뭐 돌려준 그 일반 관리비로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도급비 회사에서 거의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연차랑 퇴직수당, 퇴직충당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미만에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금액을 못 받으시면 사실은 다 회사 수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죠?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상에 만약에 이게 그 위탁사에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주지 못하면, 아파트 쪽으로 주지 못하면 이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되거나 환급해도 된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퇴직이랑 연차 충당을 환급해준다라는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그 예전에는요, 뭐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취업시키면은 뭐 돈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탁사에서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사업주, 아파트 관리소 거다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떨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즘은 위탁관리비를 거의 막 1%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돈이 좀 위탁사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저는 위탁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잘하는 위탁사, 물론 뭐 한 위탁사가 다 독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좀 체계가 잡혀있는 위탁사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위탁사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러니까요. 저는 이왕 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실 거면 조금 체계적인 위탁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그 내용 표를 제가 그 다른 최저임금에서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 도급비 시트, 이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할 때 기운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글 보다가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